여기 생물의 진화가 통합과학 때 배웠던 진화, 오케이? 통합과학 때 배웠던 진화 내용이랑 그 다음에 생초에 있던 내용의 일부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조금 처음 보는 개념들이랑 어려운 개념들이 섞여 있을 수 있는데 할만해요. 우리가 저번 주에 그 유전 쪽 해서 DNA 상대량 구하는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사실 여기는 너무 양반이에요. 그리고 그냥 외우면 계산 실수만 안 하면 틀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야 되는 부분은 저번 주에 한 거. 그 저번 주에 한 DNA 상대량 파트 문제 어려운 거 풀면 진짜 아무도 못 풀게 낼 수 있거든요. 그쪽 파트 문제를. 그래서 거기 연습을 일단 좀 많이 하시고 우리 진화 얘기도 해볼까요? 진화. 원래 우리 다 원숭이였다, 그죠? 그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람까지 온 거잖아요. 오케이.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추리에 의하면 그렇게 우리가 왔잖아요. 오케이. 근데 이 다윈의 진화론 간단하게만 볼 건데 두 개 체크해 두시고, 그러니까 변이랑 자연 선택 이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통합과학 때 몇 번 들었어요? 몇 번? 다윈이 주장한 건 요겁니다. 간단하게만 배울 거야. 간단하게만. 변이랑 자연 선택이 생물의 진화를 일으키는 요인, 원동력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케이. 한마디로 변이도 없어, 자연 선택 안 돼, 그러면 진화가 안 된다라고 봤어요. 근데 다윈은 주장한 건 뭐 변이랑 자연 선택이 결국엔 생물의 진화의 요인, 원동력이다. 그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 우리가 배울 건 변이, 자연 선택이 뭐인지를 좀 볼 겁니다. 자, 변이. 정확하게 이 변이는 여기 포인트. 같은 종에서 따지는 거예요. 같은 종. 오케이. 가장 간단한 건 뭐예요? 지금은 이제 그 나락을 가셨지만 저랑 차은우랑 같은 사람이다, 그죠? 나랑 차은우랑 같은 남자고 같은 사람인데 느낌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한 명은 비정상인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차은우가 만약에 정상이라면 저는 비정상 이런 식으로 보는 건데 같은 사람인데 왜 다르게 생겼냐 이거죠. 오케이. 같은 사람인데 왜 다르게 생겼어? 그거를 변이라고 불러요. 변이. 오케이.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강아지랑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고양이, 사실 별로 안 좋아한다기보다 강아지가 더 좋아서. 자, 강아지랑 고양이랑 왜 다르게 생겼어, 지훈아? 얘네 둘이 왜 다르게 생겼어? 그쵸. 애초에 다른 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강아지랑 고양이가 다르게 생긴 건 변이 때문이다? 그러면 아니죠. 그냥 강아지랑 고양이는 애초에 다른 종이야. 그러니까 다르게 생겼죠. 오케이. 그러니까 다르게 생긴 거라고. 변이라고 하는 건 같은 종에서 따지는 거예요. 같은 종에서. 근데 왜 나랑 차은우랑 왜 달라? 왜 차은우 잘났어? 유전자가 좋잖아. 유전자가 좋아. 오케이. 그리고 그 유전자 차이 때문에 우리가 다 다르게 생긴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 같은 남자인데 나랑 지훈이랑 다르고 수빈이나 서영이 다 다르잖아요. 생긴 게 왜 달라?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달라. 근데 그 유전자 때문에 변이가 나타나는 건데 그러면 내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이 되잖아. 그럼 변이라고 하는 것도 자손에게 전달이 된다 이거죠. 당연히. 오케이. 그리고 이 변이는 환경에 적응하는데 영향을 무조건 주겠죠. 어떤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유리한 애들이 있을 거야. 더 유리한 애들. 뭐 키가 큰 애, 키가 작은 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생존율이랑 연관되어 있다라는. 변이라고 하는 건 생존율이랑 연관되어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 기린이 목이 짧았으면 나뭇잎을 못 먹어요. 나무에 있는 나뭇잎을 못 먹어. 오케이. 뭐 그런 식으로 변이라고 하는 것이 개체의 생존율을 결정을 할 거다. 방금 변이 배웠고요. 다윈의 진화론 또 하나 더. 자연 선택이 진화의 원동력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그 자연 선택이 뭐냐? 이거 언제 통합과학 때 여러분들 그대로 배웠어. 그대로. 알겠죠? 통합과학 때 그대로 배웠어. 첫 번째, 과잉 생산과 변이. 많이 낳고 많이 나왔어. 그럼 다양한 애들이 태어났겠죠. 대신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나왔어. 이거를 과잉 생산이라고 불러요. 너무 많다 이거죠. 오케이. 그리고
당연히 다양하게 태어났으니까 변이가 일단 다양해요. 변이 다양할 거고 그 다양한 변이 역시 유전되겠다. 그죠?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다양한 애들이 생겨나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과잉이죠. 과잉.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령화 혹은 방이 뭐 5명 들어갈 수 있다, 뭐 20명 지금 들어가 있다. 그럼 당연히 그걸 과잉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상태.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 애들은 정해져 있는데 그것보다 많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누군가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우리가 4명이지만 저 포함 4명이지만 여기 한 40명 더 들어온다고 쳐보세요.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겠죠.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막 경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경쟁이 일어난다. 경쟁이 일어나고 나면 당연히 살아남는 애가 있겠죠. 당연히 살아남는 애들이 있을 텐데 누가 살아남는 거냐? 이런 애들이 살아남는 거죠.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애들. 예를 들어 힘이 센 애들, 이렇게 목이 긴 애들, 힘이 센 애들, 아니 뭐 지능이 높은 애들, 이런 애들, 유리한 애들이 더 많이 살아남게 된다. 그리고 걔네가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기면 그 녀석들의 형질이 계속 전달되겠죠. 이 유리한 형질이 계속 전달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시간이 지났을 때 이렇게 해석하세요. 유리한 형질을 가진 애들이 많아진다. 많아진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느낌. 예를 들어서 그 눈으로만 보세요. 힘이 강한 애가 있어요. 힘이 강한 애가 있고 약한 애가 있어요. 근력이라고 하는 것도 뭐 변이라고 칩시다. 강한 애랑 약한 애가 있는데 서로 힘이 센 애들이 약한 애들이랑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약한 애들이 점점 줄겠죠. 그리고 자손을 낳는다고 하면 강한 애들은 계속 자손을 낳을 건데 약한 애들 자손 낳아도 어쨌거나 약한 애들이 줄고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이런 애들만 거의 다 남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시간이 지나면 유리한 형질을 가진 애가 더 많아지게 되니까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오케이. 그거를 자연선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되면 약한 애들은 아마 사라질 거고요. 강한 애들만 다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걔네끼리 또 교배하고 뭐 자손을 낳다 보면 진화할 수 있어요. 대신 오랜 시간이 지나야 돼요. 오랜 시간이 걸쳐서 계속 축적되면 진화가 일어나요. 진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진화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새로운 종의 출현. 이게 진화. 새로운 종이 출현하는 진화. 예시 볼까요? 너무 귀엽죠? 갈라파고스 제도에 많은 수의 땅거북이 살고 있었다. 근데 땅거북이 형질이 좀 달라. 누구는 목이 짧고 누구는 목이 길고. 얘를 한번 우리가 배운 대로 나눠봅시다. 어떤 땅거북이 있는데 얘는 목이 짧고 얘는 목이 좀 길어. 이거 왜 그래요? 변이죠. 변이. 누구 목이 짧고 누구 왜 길어? 변이. 오케이. 그리고 환경이 다른 성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다. 그런데 누가 그 형질에 더 유리했냐? 누가 더 유리한 형질을 가지고 있었냐? 키가 큰 선인장이 자라는 환경. 첫 번째. 여기에서 누가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 나뭇잎을 따먹어야 되는데 이 목이 짧은 애보다 목이 긴 애가 더 유리하잖아요. 얘가 더 지금 생존에 유리하잖아. 그럼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생존에 유리하니까, 긴 애가 생존에 유리하니까 얘가 더 많이 살아남겠죠. 자연선택. 오케이. 나중에 시간 지나면 번성하고 시간 지나면 진화까지 갈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런 생각 물어볼 수 있죠. 목이 긴 형질이
목이 긴 형질이 우수한 형질이냐? 얘는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목이 긴 게 우수한 게 아니라 그냥 운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목이 긴 애가 그 환경에 유리했던 거지 우수한 형질이라 살아남은 건 아니에요. 알겠죠? 만약에 이 선인장이 완전 아래에 달려 있었으면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잘 살았을 거예요. 목이 짧은 애들도.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한 거지 얘네의 형질이 우수해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이 DNA 상대량이랑 이 대립유전자에 대한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요거까지 한번 이어서 볼 수 있겠죠. 유전자 풀. 유전자 풀. 오케이. 꽉 차 있다. 전칭. 유전자 풀. 한 개체군에 속한 모든 개체가 가지고 있는 대립 유전자. 오케이. 그러니까 유전자 풀이에요. 유전자 풀. 그리고 요거를 분석을 하시면 그 녀석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 왜?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 가능하다. 자, 대립 유전자의 빈도는 개체군에서 특정 대립 유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비율. 특정 대립 유전자가 차지하는 비율.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겠어요? 전체 분해. 전체 그 유전자 분해 특정 유전자를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전체 분해 특정 유전자를 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물고기들이 있었대요. 이런 물고기들이 있는데 그리고 대립 유전자를 왜 두 개야? 엄마 아빠한테 하나씩 받은 거죠. 그렇죠?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씩 받은 거야. 그래서 두 개야. 오케이. 상동이죠. 상동. 이거 상동이야. 상동. 알겠죠? 이거 저번 주 거랑 다 이어져.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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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뭐 스몰 A 스몰 A인 것들도 있고 라지 라지인 것들도 있고 라지 스몰 A인 것도 있는데 이렇게 같은 거로 되어 있는 애들을 동형이라고 불러요. 동형접합. 같은 것끼리 있다. 다른 것끼리 있으면 이형접합. 다른 것끼리 이형접합. 오케이. 자,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형질이 대립 유전자 A랑 스몰 A에 결정된다고 할 때 요 녀석의 빈도는 전체가 왜 24죠? 이거 개수를 그냥 센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마리. 12마리가 가지는 전체 유전자 24. 오케이. 12마리가 가지는 전체 유전자 2개에서 24가 나온 거고 거기에 라지 A를 물어봤으니까 라지 A의 개수를 센 거죠. 라지 A의 개수 셌어. 그리고 빈도 그냥 깔끔하게 계산한 거예요. 스몰 A의 빈도는 전체 24분의 그냥 셌어. 그래서 24분의 14, 12분의 7. 빈도는 누가 크다? 스몰 A의 빈도가 더 크다. 스몰 A의 빈도가 더 크다. 오케이. 여기 있는 것들은 뭐 단순 계산이니까 눈으로만 보시고 빈도 계산 방법은 다 전체분의 특정 유전자 값을 계산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이 개체군의 진화를 우리가 어떻게 봤어요? 그냥 유리한 애들이 시간이 지나면 선택받아서 걔네가 그 개체를 먹게 돼버리니까 그런 경우 뭐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보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볼 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단순 글이 아니라 유전자로 접근을 해보겠다 이거죠. 유전자로 접근을 해보겠다. 자, 1세대 1세대가 있고 여기 1세대는 지금 뭐 갈색 7, 8마리에다가 흰색 2마리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어떻겠어요? 당연히 시간이 지났을 때 갈색만 남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갈색이 더 많으니까. 알겠지? 그리고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지금 요 갈색이 라지 A에 대한 형질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갈색인 놈이 라지 2개잖아. 그럼 라지 A가 갈색에 대한 어떤 그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형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스몰 A는 흰색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지.
이형끼리 만났는데 흰색 갈색 만났는데 누가 이겼어요? 갈색이 이겼다. 그죠? 흰색 갈색 두 개 같이 있는데 지금 갈색이야. 그쵸? 누가 우성? 얘가 우성. 지금 라지 A가 우성인 상태예요. 그럼 시간이 지났을 때 얘네끼리 무작위로 교배를 한다고 해도 당연히 갈색이 더 많아질 확률이 높다. 왜? 갈색이 우성이니까. 갈색이랑 흰색만 만나도 갈색밖에 안 나와.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을 때 확률적으로 보면 갈색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오케이. 그래서 2세대는 갈색이 더 많아지고 3세대는 갈색이 더 많아지고 결국은 흰색이 사라졌죠. 오케이. 그거를 숫자적으로 보면 자, 뭐 이렇게 있었다. 이거 왜 숫자 외울 필요 없어.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있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갈색들이 늘어나죠. 갈색들이 늘어나. 흰색이 흰색이잖아. 흰색은 점점 줄어들고 갈색은 늘어나고 있다. 그것만 봐두시면 돼요. 오케이. 이거 뭐야? 그냥 개수 센 거야. 이 개수를 다 세버린 거예요. 알겠죠? 이거 뭐야? 그냥 스몰 A 개수를 다 센 거예요. 오케이. 어차피 문제에서 줄 거니까 얘는 뭐 어려워하실 필요 없고. 요것도 뭐 그냥 개수 다 센 거야. 개수 센 거야. 근데 어차피 요 두 개를 더한 건 20이 나와야 돼. 이건 저번 주에 이어서 했죠. 저번 주에 이어서 했지. 요거 두 개씩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상염색체 기준으로. 오케이. 상염색체 기준으로 남자 여자 어쨌거나 다 두 개씩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10마리 있으면 요 유전자 20개 있겠죠. 오케이. 공식 한번 봅시다. 대립 유전자의 빈도를 어떻게 구하냐 제가 앞에서 썼죠. 전체 분의 그 특정 유전자. 전체 분의 그 특정 유전자. 그리고 어쨌거나 각각의 대립 유전자를 구했을 때 그 녀석들을 더한 합은 반드시 1이겠죠. 반드시 1이겠지. 왜? 어차피 라지 A를 가지거나 스몰 A를 무조건 가져야 되잖아요. 어쨌거나 라지 A의 개수랑 스몰 A의 개수를 합쳤을 때 어차피 20개가 돼야 돼요. 20개가 돼야 돼요. 어차피. 오케이. 10마리한테 나오는 대립 유전자는 20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눈으로만 천천히 봐두시고. 여기 볼까요? 세대를 거듭할수록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변하고 있어. 정확하게는 라지 A는 많아지고 스몰 A는 줄죠. 왜? 라지 A가 지금 우성이거든. 라지 A가 우성이라 만나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 점점 빈도가 변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화가 일어났다. 자연 선택돼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의 종으로 거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진화가 일어났다. 뭐 어렵진 않죠. 사실 우리가 배웠던 그 자연 선택에 대한 얘기, 그거에 대한 살짝 심화, 그냥 유전자 얘기가 조금 낀.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4페이지까지 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시면 이런 문제가 들어와 있어. 보이세요? 연도를 보세요. 연도 2008년, 2009년, 2009년, 2006년. 장난 아니다, 그죠? 2009년, 2007년. 해설은 아니에요. 이거 왜 그래? 이게 생투 내용이라고 했죠. 이게 생투 내용이고 원래 교육 과정에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도 배웠던 내용이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문화생리 1, 2를 다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도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옛날.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고등학생이셨던 분들이 배운 거예요. 2000년대 한 뭐 10년, 15년 그 사이 그때 고등학생이셨던 분들. 그분들이 배운 내용이나 그러니까 그 교육과정이 공부 1호, 2 이렇게 있잖아요. 아마 공부 교육과정 때 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호 교육과정을 배운 사람이라 이런 게 있었나 싶긴 한데 근데 뭐 어렵진 않아서 앞에 있는 유전 파트랑 너무 이어지고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어렵진 않아요. 요거까지만 보고 쉽시다. 유전자 풀
이거 뭐라고? 어떤 개체가 있어. 어떤 개체군이 있어. 개체가 모여 있어. 개체군. 그 개체군에서의 대립 유전자. 오케이. 그 개체군에서의 대립 유전자의 전체 합. 오케이. 유전자 풀은 그 개체군에서의 대립 유전자 전체 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지금 바로 내려갈게. 넘어오셔서. 자, 돌연변이는 뭐냐? 돌연변이. 돌연 변한다 라는 뜻이죠. 돌연 변한다. 뭐가 변해? 이게 변해. DNA 염기소열. 오케이. 이 염기서열이 변하면요,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져요. 새로운 유전자.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뭐 ATGC, AUGC 이런 거 배웠죠. 그 염기서열의 변화가 생기면 얘네가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있을 텐데 그 유전자가 변해요. 알겠죠? 그 유전자가 변해. 생식세포에서 일어난 돌연변이는 자손에게 유전된다. 중요한 건 이거죠. 돌연변이도 유전될 수 있다. 왜? 그 돌연변이는 이제 그 유전자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자손한테 당연히 갈 수 있겠죠. 오케이. 개체군의 유전자 풀에서 종류, 빈도에 당연히 변화가 오겠죠. 당연히 없던 게 생겼으니까 비율도 다 깨질 거고. 요거 여러분들 통과 내용이라 자세하게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냥 염기 서열이 바뀌면 그 염기 서열이 찍어내는 유전자의 종류가 바뀌어요. 정확하게 뭐 아미노산 얘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아마 학교에서 언급을 하면 그때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통과 때 했던 거랑 따로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알겠죠?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어디에서 체세포에서 발생한다. 체크해주세요. 왜 별표를 치냐면 웬만하면 우리가 배우는 그 돌연변이 같은 경우는 감수분열에서 얘기를 많이 할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체세포에서 발생을 많이 한다. 체세포에서. 그렇다 보니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손에게 전달되지 않고 소멸하는 경우가 많다. 이걸 왜 체크한 거냐면 아까 위에서 돌연변이 유전된다면서 돌연변이 유전되죠. 근데 모든 돌연변이가 유전돼 그런 건 아니고 일단 돌연변이 자체가 체세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생식세포에 있는 유전자가 이게 유전되는 거야. 알겠죠? 생식세포로 내가 만들어낸 그 생식세포, 정자 난자가 그게 유전되는 거지 체세포에 있는 것들이 유전되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체세포랑 생식세포 완전 다르죠? 생식세포는 난소랑 정수에서 만들어지는 그 녀석들만 생식세포라고 불러요. 내 몸에 있는 체세포를 내 자손에게 주는 건 아니야. 생식세포에는 유전자가 유전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어디에서 체세포에서 만들어지니까 유전되지 않고 소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데 뭐는 생식세포에서 일어난 돌연변이는 무조건 유전되겠죠. 그게 정자 난자야. 알겠죠? 정자 난자가 그 유전돼. 바뀐 그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야. 정자 난자가. 봅시다. 지금 정상이랑 비정상을 볼 건데 생긴 것만 봐도 정상인 게 더 좋아 보이겠죠. 오케이. 그 정상 적혈구처럼 원래는 이렇게 원반 모양의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얘가 하는 게 산소 운반인데 그래야 산소 운반이 유리해. 이 남모양 적혈구는 산소 운반을 잘 못해요. 알겠죠? 얘는 O2 운반을 잘 못해. 그래서 빈혈 같은 게 올 수 있어. 빈혈. 어지러지한 거죠. 아까 제가 아미노산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있는 얘네를 염기서열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 세 명씩 짝꿍이거든. 세 명씩. 요 세 명씩 짝꿍이고
요 세 개의 염기가 만들어내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오케이. 이 염기들이 만들어내는 아미노산이 있다. 아미노산이 있다. 아미노산이 있다. 그러니까 정상 적혈구를 만들려면 이런 아미노산이 필요해요. 플롤린, 글루탐산,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진 이런 형태의 아미노산이 필요한데 만약에 염기 서열의 변화가 생겨서 위에 거랑 지금 좀 다르죠. 염기 서열이 생긴 게 좀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다른 걸 만들어 버리면 다른 게 나온다는 뜻이죠. 요거 가지고 만들어야 얘가 나오는 건데 다른 거 가지고 만들면 당연히 다른 게 나온다. 오케이. 요 흐름 자 기억해 두세요. 통과 때 열심히 하셨죠? 적혈구를 구성하는 헤모글로빈의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유전자 돌연변이. 그래서 이게 나온다. 자 오른쪽 봅시다. 야생형 초파리랑 돌연변이 초파리의 눈색이 다른 경우. 이것도 왜 그래? 그냥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그렇다. 그래서 그냥 눈 색깔이 다르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하면 뭔가 안 좋아 보이잖아요. 돌연변이.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생존에 불리하다.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얘도 환경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물론 저기 왼쪽에 있는 남모양 적혈구를 가지면 일반적으로 생존에 불리한 건 맞죠. 그러니까 산소 운반이 잘 안 되니까 생존에 불리한 건 맞아. 오케이. 근데 우리가 배웠던 건 뭐였어? 이 남모양 적혈구가 이거에 내성이 있어요. 말라리아라고 하는 질병에 내성이 있거든요. 오케이. 그럼 말라리아가 되게 심한 말라리아 질병이 심한 곳에서는 얘가 또 유리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걸 한국에서 가지고 있으면 불리하겠죠. 근데 말라리아가 엄청 전염이 잘 되는 아프리카 같은 곳에 태어났다라고 치면 걔는 거기서 유리하다고요. 말라리아 잘 안 걸려서. 알겠죠? 돌연변이 걸리면 불리한 건 아니다. 여기는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품종계량 하는 거 지나가고 있어요. 품종계량